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9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미국 야간 선물 시장도 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좋지 않네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갈 것으로 FOMC 회의록 이사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셀트리온 얘기 드리면서 미국의 지금 모더나 바이오주들이 좀 다소 조정을 좀 받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뭐 셀트리온도 지금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오지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0일을 일단은 지지는 받고 있는데 다소 답답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좀 눌림목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수급을 보면 조금 어제 오늘 현상에서 왜 그런지 좀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공매도 부분이 또 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을 늘 발목을 잡는 거는 이제 공매도죠. 그동안 좀 쉬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안 나오더니 20만원 막 돌파할 때는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눈치를 좀 보다가 또 새롭게 신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두 자리 숫자 하나가 앞에 10만 단위로 좀 바뀌었습니다. 계속 만 단위, 옛날에 맨날 10만 단위로 쳤었죠. 그리고 다시 또 한 7만 올라오니까 또 슬 10만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또 슬슬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이 만만치가 않죠. 어렵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면 공매도 나오지,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시장 안 좋지. 뭐 악재가 그냥 줄줄이 주사탄 계속 나옵니다. 끝이 없죠.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워렌 버핏 관련돼서 책을 또 이제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어제 읽었던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에 이제 문병래 교수님의 매트릭스 스튜디오 이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실 만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버핏이 42년간 투자 실적에서 S&P 500을 앞선 해는 28년, 못했던 해가 14년. 그러니까 42년 내내 수익이 났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수익 났던 해도 있고 손실 났던 해도 있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던 적도 있고 손실이 좀 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워렌 버핏을 오랫동안 투자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늘 돈을 벌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과 함께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다? 잔고가 늘었다. 중요한 거는 좀 떨어지고 빠지고 했지만 먹을 땐 좀 먹고 좀 빠질 땐 덜 빠지고, 그러면서 또 먹을 땐 또 40-50% 먹고 빠질 때는 1-20% 좀 방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주식이 늘 제가 얘기 드리는 회사가 가진 자산이 증대됐을 때, 이익이 증가할 때, 셀트리온도 결국에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총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부채가 늘어나서 자산이 증대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자본은 늘어나고 있다. 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나는 손실 안 보고 정확한 타이밍에, 최적의 타이밍에 사가지고 최고 높았을 때 팔고 다시 무릎에 사고 최고 높았을 때 팔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거는 힘들다, 쉽지 않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온 수많은 펀드들도 그렇게 해왔던 펀드들은 없었다. 수많은 데이터가 그렇다. 자기도 이제 문명현 교수님도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으로서 펀드도 운용하고 해봤는데 과거 데이터도 그랬던 적은 없더라.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 변동성이 뭐 계속 코스피 200도 2% 이상 변동했던, 계속 변동을 한다는 거죠. 이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고 너무 화가 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년에 2% 이상 변동했던 해가 2000년도에는 100번이나 있었고요. 2008년도는 60번.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마다 변동성이 컸고, 일반적인 해,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변동성이 아마 2% 이상 지수 변화가 코로나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IMF 때보다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변동성은 늘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그냥 겸허하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방향성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 공매도도 있고요. 예, 뭐 오늘 보시면 뭐 카카오뱅크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분식회계 이슈 났을 때랑 좀 비슷하죠. 거래 터지고 안 좋은데 악재 터지고 여기에서 또 블럭딜하고 왜 갑자기 국민은행은 이 좋을 때 블럭딜을 안 하다가 이제서야 블럭딜 얘기를 꺼내니까요. 안 좋은데 굳이 안 꺼내도 되는데 좀 더 있다가 단순히 시장이 좀 더 올라왔을 때 카카오뱅크 올라왔을 때 블럭딜 얘기를 꺼내도 되는데 지금 꺼냈다는 거는 뭔가 모종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블록딜을 하는 단체와 국민은행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 얘네들이 순수하게 국민은행과 제3자인지 아니면 국민은행과 관계자인지 서로 통정을 이미 했는지 한번 떨어뜨리고 우리가 다시 살게. 그동안 공매도 많이 쳤잖아. 공매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공매도를 쳤을까요? 미친듯이 쳤죠. 공매도. 이래 보십시오. 56만 주씩. 이 공매도 쳤던 자금들이 너 그게 신호야, 시그널이야. 국민은행 블락딜 나오면 그거 주워서 담아. 주워 담는 거죠. 줍줍하는 거죠. 그럼 4만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공매도 쳤다 하더라도 5만원에 공매도 쳤던 자금 28,000원에 그냥 주워 담는 거거든요. 왜? 오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누구의 물량? 개인의 물량. 외국인도 미친듯이 파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많이 파는 거는 개인입니다. 결국엔 그렇다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맨날 공매도하고 블럭딜하고 하면서 결국 다 떨어져 나가는 거는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쏟아져 나오고 다 토해내고 껍질이 다 벗겨진 다음에 그제서야 움직인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이 어떤 과정인지 어떤 국면인지 명확하게 100% 디테일하게 딱 찍을 수는 없지만 일련의 과정인 것만은 틀림없다. 결국 우리 인류가 가는 방향은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안 죽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건강이 최우선이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셀트리온의 어떤 약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암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 나신 분은 늘 얘기 드리지만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둬라. 안 되면 자녀들 물려줘라.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들은 일단은 싸게 사자. 신규 투자자들은 그래도 500원이든 1000원이든 싸게 사보자. 그리고 현금을 쥐고 있는데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천천히 또 시장이 흔들릴 때 셀트리온의 문제는 없다. 앞으로 금리의 문제와 시장의 문제, 돈의 흐름의 문제지 기업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잘 보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이제 이런 게 저의 어떤 투자 전략인 거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죠. 힘내시고요. 앞으로 좀 시장이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겠죠. 주말입니다. 이제 주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